이번 영상에서는 sum의 활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지만 활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sum이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방법과 누적 합계, 그리고 비율을 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계를 구하는 sum ifs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위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5월달을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rank라는 함수인데, 함수를 쓰기 전에 반드시 equal로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랭크를 쓰는데, 랭크를 여기다 쓰다 보면 잘 보세요. rank 하고 하는 순간에 왼쪽이 너무 좁아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가 쓸 거냐, 그냥 써도 되지만 어디다가 쓸 거냐면 위쪽에다 쓸 겁니다. 위에. 자, 그래서 equal rank 가로 열고, 자, 보시다시피 랭크라는 함수의 인수에는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number, 두 번째는 ref, 세 번째는 order라는 부분입니다. 자, 넘버라고 하는 부분은 50점이라는 이 애가 라는 뜻이에요. ref라고 하는 부분은 얘가 어떤 애들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점을 대상으로 얘가 몇 등인지를 나타낼 비교할 범위라고 하는 부분을 ref 영역에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der라고 하는 부분은 얘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그래서 숫자가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1등으로 놓고자 한다면 숫자만 보는 겁니다. 숫자가 점점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가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내림차순, 그 다음에 숫자가 작은 사람을 1등, 그 다음 사람을 2등 이렇게 놓는다면 이런 경우는 요 숫자, 비교할 숫자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경우를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더라는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랭크 내 점수가 50점, 얘가 컴마, 그 다음에 비교할 애들이죠. 비교할 애들. 우리 반이 나를 포함해서 10명이면 그 10명 전체가 다 비교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f라고 하는 거는 비교할 범위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컴마를 누르게 되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성적인 경우에는 점수를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으로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으로 가는 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0, 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내려주는데, 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요렇게 내렸을 때 잘 보세요. 자, 지금 얘가 4등으로 표시가 되고 얘는 8등, 얘는 7등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4등으로 나온 얘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빨간 범위가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자, 이 빨간 범위는 90점이어도 처음 50점부터 99점까지 해당하는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와 전체를 비교할 때 그 전체는 절대로 주소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맨 위쪽에다가, 자, 이번에는 여기다 쓸게요. 자, equal rank 하고 가로를 열었습니다. 자, 불편해요. 얘를 하기가.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얘가 커서가 앞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는 셀을 클릭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H2라고 하는 이 주소 확인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컴마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ref라고 하는 이 범위는 우리 반 전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잡을 때도 굳이 뭐 위에서부터 할 필요가 없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주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F4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자, 키보드에 자, 요 F4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범위가 잡혀져 있었을 때 그 범위를 선택을 하고 F4키를 누르게 되면 절대 주소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범위를 잡고 F4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앞쪽에 문자의 왼쪽에도 달러가 붙고 숫자의 왼쪽에도 달러가 붙는데 걔가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다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러가 4개가 생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컴마를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오름일까 내림일까? 자, 오름일까 내림일까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자, 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숫자가
큰 숫자에서 아래쪽으로 낮은 숫자로 등수를 매길 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0 해주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10등 아까하고 똑같이 나왔죠.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빨간색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움직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빨간색의 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F4키, 여러분 키보드의 펑션키 4번을 이용해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그대로 내리게 되면 맨 마지막에 됐을 때도 빨간색 범위는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이제 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랭크.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합계, 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equal sum 가로 열고. 자, 김이름이라는 사람의 1월부터 5월까지 합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합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반드시 가로를 해줍니다. 후 엔터를 치게 되면 자, 50점짜리 5개니까 250점이 됐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여러분이 계산을 이제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숫자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숫자 혹은 작은 숫자로 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equal 한 다음에 sum 가로를 열고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전체 범위를 잡았는데 1, 2월과 4월, 5월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범위를 이렇게 쭉 다 하고 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 두 개의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컴마 중간에 컴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월, 5월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 2월을 잡고 그 다음에 4월, 5월을 넣어서 합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중간에 컴마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나왔죠? 4개의 합계. 자, 그 다음에 equal sum 가로 열고 똑같이 썸을 쓰지만 이제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1, 2, 3월을 잡을 거예요. 1, 2, 3월. 그 다음에 범위를 한 칸을 뛸 거예요. 한 칸을 띄어. 컴마를 하지 않고 한 칸을 띱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3, 4, 5월을 잡을 거예요. 3, 4, 5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50, 50, 50 3개를 잡았으니까 얘 150일 거고 뒤에 나오는 50, 50, 50이니까 얘도 150이죠. 자, 그런데 가로를 닫고 결과를 나타내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죠? 50이죠. 아, 이제 감 잡으셨나요? 그렇죠. 두 개가 맞물리는 데만 결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범위를 두 개가 맞물릴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내는지 그랬을 때 이제 하는 방법은 한 칸을 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다 했으면 잡고 내려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율을 할 겁니다. 합계의 비율. 자, 어떻게 하냐면 equal 얘도 역시 썸을 사용을 합니다. sum 썸을 하고 가로를 열어줘요. 비율을 잡을 때는 자, 전체분의 전체라고 하는 것 분의 부분입니다. 자, 이거라는 얘기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부분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없어요. 뭐뭐 분의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나누기 전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건 얘네들의 합계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합계가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할게요? 똑같이 합계를 할 겁니다. sum 가로 열고 됐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합계가 전체 합계 중에 얼만큼을 차지하는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김이름이라는 사람은 요 부분이 여기지만 이성명이라는 사람은 여기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도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빨간색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주소인 F4키를 이용해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주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쭉 내려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백분율, 여기에 나오는 백분율 표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 이 전체 중에 이 점수가 몇 %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합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합계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절대 참조,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하죠. equal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앞에 있는 거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콜론을 누릅니다.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키보드 중에 키보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를 지금 요 부분이 콜론이거든요. 요거
이 부분이 콜론인데 이 콜론은 쉬프트를 눌러야 얘가 콜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콜론을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M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소로부터 자기 주소까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콜론을 눌렀는데 안 된다 그러면 콜론을 누른 다음에 M2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M2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거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앞에 있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얘 하나만 잡히죠. 자, 하나만 절대 주소를 해줍니다. $M$2 그런 다음에 콜론 뒤에 있는 거는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 주소로.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처음에는 50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쭉 내리면 마지막 부분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면 자, 마지막 부분은 전체 범위가 됐어요. 그리고 중간 거를 해볼까요? 중간 거는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누적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지금처럼 한쪽은 절대 참조, 그 뒤에 있는 거는 상대 참조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하는 건 뭐 콜론 쓰고 좀 답답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을 또 쓸 수가 있냐면 자,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번거롭다 그러면 밑에서 하셔도 됩니다. equal 그 다음에 sum 가로를 열고 범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잡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맨 앞에 있는 것만 절대 주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M2부터 M11까지인데 한쪽만 절대 주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끌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M, $2부터 M2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죠. 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sum if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계를 구하는 경우인데 자, 요거를 좀 꾸며볼까요? 자, 글씨는 여기다 써진 겁니다. 자, 지금 글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타내는데 실제 글씨가 쓰여진 부분은 P예요. P열. 자, 그거는 P열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이 글자가 나오면 거기다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두 개 이제 P부터 여기까지 Q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누르게 되면 중간으로 가죠. 자, 그런데 얘가 너무 기니까 얘가 이제 다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PQ를 다 잡고 얘를 조금만 옆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얘가 이제 너무 옆으로 가서 좀 번거로우니까 한 칸만 옆으로 갈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이제 좀 화면에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얘를 자,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합니다. 범위를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결과를 나타내 볼게요. 자, 여기다가 equal sum 한 다음에 자, 여기다 쓸까요? sum을 다시 한번 쓸게요. sum이라고 쓰고 sum. 근데 우리가 할 거는 sum if가 있고 sum ifs 중에 ifs를 할 거예요. if라고 하는 건 조건이 하나, ifs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니까 그렇다고 여러 개인 경우에 조건을 하나만 쓴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ifs를 알고 있는 게 더 실무에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선택이 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 누르시거나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가로까지 너무 친절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인수를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sum range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뭐냐면 자, sum range는 실제 합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5월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criteria range 이거는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그 다음에 실제 값 내가 조건으로 두고 싶은 값 이렇게 해서 3개인데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 그러한 조건을 뒤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영업부들의 5월의 합계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조건에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자, 실제 합계 구하는 거는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sum range라고 하는 부분은 5월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5월의 합계니까. 그리고 컴마.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영업부가 들어가 있는 애들 이거에 해당하는 게 크리테리어 레인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범위로 잡습니다. 부서가 있는 애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부서가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컴마 어떤 애들을 잡냐면 따옴표 안에 영업부
if 이렇게 하고 따옴표. 세 번째 해당하는 요 영역은 반드시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원래는 얘가 equ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equal 이렇게 영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문자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그 문자 자체하고 똑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건이 두 개다 그러면 컴마 한 다음에 뒤에 또 다른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크리테리어 1 그러니까 크리테리어 레인지 1 크리테리어,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레인지 2 크리테리어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그러면 fx를 눌러서 여기 fx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um range,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 숫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1, 그러니까 레인지 1, 이거는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 범위를 잡았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 내가 찾을 애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벌써 334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equal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기는 하지만 문자일 땐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옴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에 네 번째 칸 여기를 클릭하면 적용시킬 범위를 또 쓰라고 나오고 적용시킬 숫자나 문자나 뭐 이런 형식으로 넣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안 쓸 거니까 그냥 비워둔 채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고급 과정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따옴표 안에 equal 영업부는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총무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총무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쓰는 순간에 얘가 바뀌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따옴표하고 그 인수 안에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다 지웁니다. 따옴표를 포함해서 다 지우고 컴마 뒤쪽에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셀에다가 쓴 총무부의 위치를 찍어줘요. 그래서 얘를 찍었더니 P에 7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총무부의 5월 달의 합계, 그러니까 5월에 총무부의 합계가 나온 겁니다. 자, 이랬을 때는 여기다가 영업부라고 해서 얘만 바꾸면 옆에 결과가 같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고급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따옴표하고 안에 써주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셀에다가 직접 써주고 P에 7이라고 영역을 잡아주면 지금처럼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고급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셀에 내용을 이렇게 써놓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직접 따옴표 안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의 활용법, 그 다음에 썸 if 조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순위에 관련된 랭크 이렇게 활용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